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 전지의 공정기술 개론, 1차, 2차 전지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표적인 1차 전지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2차 전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살펴볼 2차 전지는 납축전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납축전지가 가장 최초로 개발된 2차 전지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개량이 돼서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되고 있는 전지입니다. 납축전지는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납과 이산화납을 음극, 양극 물질로 각각 이용하는 그런 전지입니다. 전해질로는 황산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살펴보면 음극에서는 이제 납이 전자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황산이온과 반응합니다. 그리고 양극에서는 이산화납이 전자와 만나서 이렇게 또 유사한 PbSO4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반응을 보시면 두 물질이 만나서 이렇게 황산이 소모되고 물이 생기면서 PbSO4가 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축전지는 방전이 되면 될수록 그 황산 전해질 용액이 묽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납축전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으로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자동차의 앞에 본네트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통이 들어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납축전지이고 비록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겁지만 자동차에 넣고 2차 전지로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전지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칭 전압은 2V에 해당하고요. 네, 지난번에도 봤던 그림인데 이 배터리 통을 내부를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납과 납으로 된 판이 이렇게 교차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테두리는 이제 황산 용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자동차에 쓰이는데 자동차에 맞는 전압은 대략 12V가 이제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축전지 안에는 6개의 납축전지가 연결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납축전지의 단점 중에는 자기 방전이 빠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를 접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납축전지가 자기 방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충전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된 경우 그 PbSO4 황산납이 안정한 구조로 변해버려서 이렇게 전기화학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화학적으로 안정한 변화하지 않는 그런 물질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축전지는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좋지 않은 그런 전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설페이션이라고 부르는 일이 성능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대표적인 2차 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도 같이 봤던 전지인데 다시 살펴보자면 양극으로 니켈 옥시수산화물 NiOOH라고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음극으로 카드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해질로 알칼리 용액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음극에서는 카드뮴이 전자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변화하고요. 그 내놓은 전자를 니켈 옥시 수산화물이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니켈 카드뮴 전지의 특징은 빠른 충방전이 가능하고 충전하고 방전하는 데에 단기 시간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명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니켈 카드뮴 전지는 그 일회용 건전지 있죠? 일반 일회용 건전지의 대체품으로 충전지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충전지를 구매하게 되면 원통형 충전지 이것이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특성 있죠? 전류 출력이 큰 전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주된 사용처는 특히 이렇게 높은 출력이 필요한 곳 있죠. 그래서 RC카 우리가 자동차 장난감으로 경주할 때 빨리 달리게 하고 싶을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고출력의 전지를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RC카가 대표적인 사용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동 드릴 같은 이런 큰 힘이 필요한 그런 즉 고출력이 필요한 그런 공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동 드릴 열어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니켈 카드뮴 전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요 안에 들어있는 니켈 카드뮴 전지를 많은 경우 이제 리튬 이온 전지로 바꿔 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전기 면도기입니다. 전기 면도기인데 면도기도 안에 열어보시면 니켈 카드뮴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고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더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의 대표적인 단점은 카드뮴이 유해한 금속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메모리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메모리 효과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방전하기 전에 사용 도중 충전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쓰지 않은 용량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용량이 영구히 감소해 버리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켈 카드뮴 전지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사용처가 축소되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칭 전압은 1.2V의 전압을 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많이 사용되던 전지가 니켈 수소 전지입니다. 니켈 수소 전지는 이렇게 메탈 하이드라이드라고 정확하게는 표현을 하는데 앞에 봤던 니켈 카드뮴 전지에서 동일한 양극 물질을 사용하고요. 니켈 옥시수산화물. 다만 이제 음극에 쓰이던 카드뮴을 뭘로 바꿨냐면 수소가 들어있는 합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입니다.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 그리고 알칼리 용액을 전해질로 이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음극이 이제 카드뮴에서 메탈 하이드라이드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음극 반응이 이제 다르게 생겼죠. 네, 음극 반응은 메탈이 M이 메탈을 표시입니다. MH가 메탈 하이드라이드가 이렇게 전자를 내놓으면서 이제 메탈이 되고요. 그리고 니켈 옥시 수산화물이 전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니켈 수소 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와 비슷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충방전이 가능하고 수명이 길고 대전류 출력이 가능한 그래서 니켈 카드뮴 전지와 거의 같은 사용처를 가지고 있는데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더 좋은 장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냐면 용량이 1.5배 정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이 빠졌죠. 그래서 카드뮴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니켈 카드뮴 전지의 큰 단점이었던 메모리 효과가 꽤나 줄어든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니켈 수소 전지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다소 감소된 메모리 효과를 보인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기존의 니켈 카드뮴 전지가 쓰이던 그런 사용처들을 니켈 수소 전지가 대부분 대체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망하던 전지였고 니켈이래.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이전에 제일 흔하게 사용되던 유망하게 사용되던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초창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더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예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완전 전기차를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죠. 네, 하지만 니켈 수소 전지가 이제 전기차에도 사용됐었다는 거.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 모두 이제 리튬 이온 전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네,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니켈 수소 전지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원통들이 다 이제 니켈 수소 전지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묶어서 이렇게 포장한 다음에 자동차에 이렇게 넣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요타의 그 아쿠아라는 차량이 이렇게 니켈 수소 전지를 하이브리드 전원으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리튬 이온 전지가 나옵니다.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2차 전지이고요. 리튬 이온 전지는 음극 물질로 흑연을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양극 물질로는 리튬이 포함된 어떤 화합물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고요. 이런 리튬 화합물을 양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해질은 리튬염을 포함한 유기용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 1차 전지 공부할 때도 리튬 1차 전지에서는 높은 고전압 작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버티기 위해서 유기용매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도 리튬염이 들어간 유기용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를 보면 양극과 음극이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음극 흑연인데요. 흑연이 이렇게 회색 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발트 산화물, 양극재 코발트 산화물도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할 때 이 리튬 이온이 이 층 사이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양극도 마찬가지고 음극도 마찬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면서 충방전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방전할 때는 흑연에 붙어 있던 리튬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리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죠. 그 전자가 이렇게 도선을 타고 흐르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산화물을 만나서 그 다음 더하기 리튬 이온까지 같이 만나서 리튬 이온이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나와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형성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충전 때는 이 방전의 역반응이 일어나고요. 리튬이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흑연과 만나서 이렇게 흑연과 리튬 이온과 만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튬 이온 전지는 두 전극 물질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스윙 전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리튬 이온 전지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튬이라는 금속이 굉장히 가벼운 금속이고, 그래서 가볍고, 그리고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커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같은 크기라면 그런 큰 용량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 이용됐기 때문에 높은 전압, 대략 3.7V 정도의 높은 전압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출력을 보이고, 그리고 수명도 길고 메모리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드뮴이나 납이나 수은 같은 그런 환경 규제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칭 전압은 아까 얘기했듯이 3.7V 정도가 나옵니다.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리튬 이온 전지는 아까 양극재로 리튬을 포함하는 다양한 화합물이 이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화합물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소재 선택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음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연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음극 물질도 다른 물질들 다양하게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재 선택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과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에는 그래서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극 활물질, 음극, 양극 물질 말하는 거죠. 전극 활물질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전지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 반응 물질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용량도 변하고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도 변하고요. 그다음 전압도 변하고 수명도 변하고 그다음에 율속 특성이란 거는 충방전 속도 말하는 겁니다. 충방전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했을 때 얼마나 잘 버티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 가격도 신경 써야 되고요. 안정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것이 이제 활물질이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물질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들이 여기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파란색이 양극재, 빨간색이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극에는 흑연, 그 다음에 실리콘 등 있고요. 여기에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X축은 용량, Y축은 전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들이 양극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점들이 음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간격이 이제 전지에서 얻어지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극 소재를 선택하고 어떤 음극 소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용량과 전압이 바뀐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전해질 개발도 중요합니다.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하는 전지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의 전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높은 전도성을 가져야 전지의 내부 저항이 작아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해질은 화학적으로 당연히 안정해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해질 안에 이제 전극 물질이 담기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안정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유기용매 기반의 전해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액상 전해질, 이 액체 상태의 전해질은 일단 유기용매라서 불에 굉장히 잘 타고, 그리고 액체다 보니까 다양한 안전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활발히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이 전해질을 고체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를 구분할 때 이제 우리가 전고체 전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전고체 전지는 전체가 다 고체상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액체 상태 전해질이 아니라 어떤 고체상의 전해질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액체는 흘러다니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온들이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감을 잡으시기가 쉬울 텐데, 고체 안에서도 이온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상 전해질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고분자 또는 이제 세라믹 무기 재료들이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라믹 재료, 전해질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격자 구조 안에 그 원자가 위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타고 이 리튬 이온이 그 자리를 타고 이동하면서 리튬 이온이 전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이렇게 비교적 여러분이 젤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젤은 완전히 액체도 아니면서 형태가 그래도 액체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비교적 유동성을 가지면서 그 고분자가 이제 구조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액체보다는 훨씬 더 그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의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인더라는 소재도 있는데요. 바인더는 이렇게 전극의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극을 만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극 물질, 활물질을 용액에 이렇게 분말을 섞어서 이제 코팅해서 전극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섞임성을 좋게 하고, 즉 그 섞은 것을 슬러리라고 부르는데, 전극 물질이 슬러리 안에서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잘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바인더라는 소재는 분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름 형태로 그 슬러리를 쫙 펴 발랐을 때 그걸 말리게 되면은 이제 떨어져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어떤 접착제 역할로서 기계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전극 재료와 분산성과 접착성이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인더는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그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용량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소량만으로도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인더가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 및 이온의 전도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특징을 지키면서 더 좋은 바인더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바인더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전극의 기계적 안정성이 달라지는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 각각의 검정색 사진들이 이제 전극 물질을 이제 펴 바른 겁니다. 그 코팅해서 바른 건데 전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각각이 서로 다른 바인더 소재가 쓰였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바인더 종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네를 오랜 시간 작동시키고 났을 때 잘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떤 바인더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형태가 잘 유지되는 반면 어떤 바인더는 이렇게 중간중간 깨져 나가고 심지어 완전히 벗겨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인더의 선택에 따라서도 전지의 안정성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분리막도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음극과 양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층이죠. 네, 다만 그렇게 막아주면서도 이 리튬 이온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미세한 구멍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또한 전극 또는 전해질과 만났을 때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튼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공성 구조의 막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안정성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리튬 이온 전지가 망가지는 과정을 원인을 파악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재료가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거나 여기도 이제 재료가 부서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거나 이제 전극의 크랙 발생, 이렇게 전극이 이제 뜯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크랙이 발생하고 그리고 금속 여기 사용된 이런 집전체 같은 이런 금속들이 이제 구리와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는데 용해되거나 부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전기적으로 접촉이 이렇게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안 통하게 되겠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연구를 통해서 규명을 했고요. 이런 일들이 억제될 수 있도록 소재를 개발하고 공정을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이온 전지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표적인 종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극재가 무엇을 썼느냐, 양극재로 무엇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보통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양극재로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최초로 개발됐을 때 그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사용했고요. 이 경우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코발트라는 금속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고 값비싼 금속입니다. 그래서 리튬 코발트 배터리를 이제 다른 양극 물질로 이제 대체된 배터리로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니켈을 넣는 것인데요. 니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코발트나 망간보다 리튬 이온을 더 많은 개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이제 리튬 양이 많아진다는 건 전기 용량이 높아지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높일 수 있고 또한 니켈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높인 그런 화합물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약자로 적혀 있는데 NCM이란 것은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이 들어간 리튬 화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NCA라는 것은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CM, NCA가 사용이 된다는 것. 그런데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데에 알루미늄이 효과가 있어서 NCM의 경우에는 알루미늄까지 더 추가한 NCMA라는 소재도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제 사용하려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LFP가 F가 철이고요. 그다음에 P가 포스페이트를 말합니다. 인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리튬 인산철이라는 양극재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비록 출력과 에너지 밀도는 리튬 코발트보다 많이 낮아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여기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용량이 NCM, NCA의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튬을 넣으면 용량이 커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LCO보다 좀 더 큰 용량을 볼 수 있는데 LFP는 용량이 좀 작죠. 네, 조금 작습니다. 네,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는 저렇게 소재도 달라지지만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처를 생각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 분류해 보면 형태는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원통형은 우리가 흔하게 보던 건전지처럼 생긴 것이죠. 네, 이런 원통형이 있고 이런 형태는 건전지와 유사한 형태의 원통형 캔에 담겨 있고 사이즈가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좀 통일된 사이즈로 만들어내는 그런 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통 캔은 굉장히 견고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통 모양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배터리를 쌓을 때, 합칠 때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간 활용에는 좀 불리한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모양은 각형입니다. 각형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네모난 캔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원통 캔이 아니라 네모난 캔을 이용한 것이고 이런 각진 상자 모양의 캔의 내부에 그 전극과 분리막과 전해질 이런 것들을 넣어준 겁니다. 이런 각형 모양은 외부 충격에 굉장히 잘 버틸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는데 에너지 밀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특히 이 각형 안에 이 모서리 부분에는 우리가 그 전극과 분리막과 이런 것들을 안에다 채워 넣을 때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공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치형은 정말로 이 어떤 파우치, 필름 안에 봉투 안에 이제 그 전극과 분리막과 전해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내부 공간을 꽉 채워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개선돼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이고요. 다만 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단단한 금속 케이스가 아니라 그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파우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의 다양성은 넓힐 수 있지만 케이스가 단단하지 않아 외부 충격에 비교적 약합니다.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금속 캔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그 무게만큼 이제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각 형태가 사용처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사용처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형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IT 전자기기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액션캠, 노트북, 태블릿 이런 곳에 쓰이고 또한 무선 청소기에도 요새는 배터리 팩이 달려 있죠. 무선 청소기에도 쓰이고 전동 공구에도 앞에서는 니켈 카드뮴 전지 전동 공구에 이용된다고 했었는데 리튬 이온 전지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전동 공구에도 쓰이고 전기 자전거에도 쓰이는 거 보실 수 있고 골프 카트 이런 곳에도 쓰입니다. 이런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IT 기기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에는 우리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얇은 크기에 넣어야 되고 핸드폰 모양 이렇게 크기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슬림한 디자인이 필요해서 각형이나 파우치형이 주로 사용됩니다. 한편 청소기나 공구나 자전거 같은 곳에는 슬림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바뀔 필요 없이 고출력과 고용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형 배터리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형 배터리라고 부르는 것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안에는 이렇게 이 안에 배터리가 여러 개 묶여있는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배터리 셀을 합쳐서 하나의 팩으로 만드는데 이런 것을 이제 중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중형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에 주로 쓰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겠죠. 그 말은 곧 출력이 높아야 되고 용량이 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이 낮게 하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백 개 이상 여러 개가 합쳐져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선호하는 배터리 형태가 다르지만 각형 전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원통형을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대형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보통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했을 때 그래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이런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을 하면 전기가 얻어지겠죠? 그것들을 한 곳에 대량으로 모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게끔 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 품질을 향상하거나 아니면 비상전력으로 많은 전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대규모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영어로 약자로 보통 ESS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출력이 훨씬 더 중형 배터리보다도 더 출력이 크고 그 다음에 용량도 커야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과 수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ESS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또는 건물 안에 이런 배터리 팩들을 수십 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쌓아 올려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런 곳에 사용되는 걸 대형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연결된 ESS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보시면은 배터리 팩뿐만 아니라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각종 센서들이 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전력 변환 장치나 어떤 뭐 열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해서 그 리튬이온 전지의 다양한 사용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리튬이온 전지가 산업에서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래 산업의 트렌드에 걸맞게 전동화, 무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고성능의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 전동화, 무선화를 하려면 이제 전원선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전원선을 없애고 이제 전력을 공급하려면 그 핵심 동력원이 지금 리튬 이온 전지다. 그렇게 미래 산업 트렌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 리튬 이온 전지 기술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탄소를 감축하자는 그런 합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또는 내연기관차 같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런 기관들을 없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전지와 같은 그런 동력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내연기관차의 경우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전기차 시장이 실제로 급성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서 앞에서 봤던 ESS 같은 시설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런 그림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보시면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성,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 사실 현재 배터리 산업의 2차 전지 산업의 큰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수단으로서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산업이 지금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가 열심히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이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2차 전지는 어디에 활용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